저에게는 39살이나 먹은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일도 없고 집안에만 고립되어 있는 게, 그리고 제가 생활비 지원을 한 것도 벌써 아마 6, 7년 정도. 지 말로는 찾긴 찾는다 그랬는데 내일부터라는 말만 진짜 본인도 일할 마음이 없고, 가면 하루에 그만두고 뭐 3일에 그만두고 막 주인하고 막 싸우고 그만두고 막 이러니까. 아빠 연금이 300 나오면 아빠 100만 원, 얘 100만 원, 저 100만 원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아버지 연금을 나눠 쓰네요. 아빠 연금으로. 아이고. 어떨 때는 10만 원, 20만 원 빌려서 쓰고 거의 1억이 다 돼간다고 그러죠. 1억이요? 제가 뭐 늙어서 계속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강릉에서 온 최성옥입니다. 강릉에서요. 네네. 저는 충주에서 온 39살 김수민입니다. 아, 따로 사세요? 본인이 따로 살아야 되고 싶다고 나가서 독립한 지 한 10년 됐어요. 몸은 독립을 했는데 금전적 독립이 안 됐어요. 아,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돈이 더 나가겠다. 자취하는 게 더 나오지. 예. 따님이 지금 39이잖아요. 나이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 따님이 과거에는 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만족스럽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으실까요? 제가 뭐 거의 억지 춘향으로 공부는 좀 못했지만 억지 춘향으로 유아교육과를 보내서 그 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하긴 했는데 몇 년씩 조금 3년 다니다 또 이제 뭐 트러블 생겨서 또 그만두기도 하고 또 한 1년 다니다가 또 이렇게 직장 그 동료들 간에 또 이렇게 트러블도 있고 또 아이들 또 너무 많이 케어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또 그만두기도 하고, 교류를 인간관계 그 대화 자체를 좀 부드럽게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직원들 간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툼이 됐고 그리고 그 장소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냥 사표 쓰고 나왔어요. 아, 본인이 네. 저를 만만하게 보시는. 만만하게. 그러니까 원장님 기분 나쁘시면 무조건 저한테만 화풀이를 하세요.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저를,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깎아내리면 상관없는데 네. 막 애들 있거나 학부모들 있거나 막 사람들 많은 데서 깎아내리세요. 좀 저 자존심 상해서 저도 대들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하고 트러블 났을 때도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빌으라고 학부모한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진짜 가서 멱살 잡고 싶어요. 아휴, 상처를 받아. 한정돼 있는 퇴직연금에서 주다 보면은 어머님 노후도 걱정되실 것 노후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어머니?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기본 생활만 하고 가장 간단하게 먹고 쓰고 알바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있어요. 마음처럼 안 돼. 네? 죄송한데요. 괜찮아요. 몸은 하고 싶어.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잘 안 따라줘요. 몸이 잘 안 따라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막 처지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하고. 네.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사람 많은 데 오면. 지금 생활비를 주시고 계시는데 뭐 계기가 있었나요? 어떤 것부터 생활비를 주셨나요? 제가 이렇게 도와주게 된 계기가 일단은 저도 미안하니까 네. 이제 딸이 어릴 때부터
한 4번 정도의 큰 수술도 있었고 15살쯤에도 또 나팔관에 혹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난소 나팔관 하나를 아예 절제를 좀 한 상태고 29인가 30살쯤에 갑상선 수술을 한 번 했는데 갑상선 암 때문에 양쪽을 다 제거를 아예 해버렸어요. 어우, 수술을 많이 했네요. 또 어릴 때 경기를 너무 많이 해서 막 다 이렇게 늘어진 애를 안고 뛰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게 늘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게 늘 마음속에. 아니 그런데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생활비가 따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따로 살게 되신 거예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폭언 폭력을 많이 당해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트라우마가 아빠의 그림자 때문에. 아버지가 욕하고 때리고. 네, 자기 감정이 약해지면 저한테 그게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 상사들이 똑같이 해요. 네. 그 원장님 볼 때마다 아빠가 자꾸 이렇게 그 아빠의 그림자가 보여요. 직장 상사가 조금만 강하게 나오면 나는 또 움츠러들고 예민해져. 예민해지고. 그래서 예민해져서 일을 거기서 오래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아. 먼저. 먼저. 그 사람 얼굴을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해서. 제가 보니까 따님이 저희가 잠시 만났는데 아기 같아요. 네. 아기 같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조금 차가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딸이 독립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아주 솔직히 여쭙는 겁니다. 독립할 수 있다, 30, 못한다, 70.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마음이 조금 안정이 안 된 상태니까 나가서 일을 해도 그만두고 나올 확률이 조금 전 이제 많이 봤으니까 제 눈에는 그게 네. 보이니까 딸이 마음의 안정이 좀 더 된다면 독립이 가능할까요? 그 정도 되면은 될 수 있을 확률이 50%는 넘어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첫째, 몸이 안 돼.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거 수술 이력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호르몬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몸의 균형들이 많이 깨지니까 이 따님이 보여주는 요 에너지가 너무 적고요. 쓰고 나면 지금 12시간에서 15시간을 잔다고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우울해서 자고 요런 부분을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번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기질 성격 검사를 했는데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추구 점수가 98점이에요. 새로운 것을 찾고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이 불편하다 싶으면 이걸 또 견디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따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위험 회피라고 하는 이 점수가 지금 100점이에요. 불안이 100점이란 뜻이에요. 네. 거기다가 인내력 점수가 3점이에요. 지금 자율성 점수가 또 3점이에요. 그리고 연대감이 낮아요. 이 얘기는 내 자신도 이미 많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 대인관계 하기에는 인내력이 짧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만두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방식이니까 사회적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이런 특징이 있는 데다가 자기 초월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80점이 넘거든요. 이상은 커요. 이상은 크고 현실은 팍팍하고. 거기다가 지금 사회적 민감성 점수도 91점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또 너무 의식해. 그래서 상처를 잘 받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통합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일을 할 때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1%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님께 좀 여쭤볼게요.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하셔?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하셔?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죽으면 나 따라 죽을 거라고. 아, 맨날 해요. 아니면 나 수술할 때 살리지 말고 그냥 보내지.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냥 수술하다 갔었으면 좋겠는. 그럼 엄마가 나 없어도 편하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삽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좀 가져가죠. 그래서 가족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시면 풀 배터리 검사라는 게 있어요. 풀 배터리. 예. 일단 그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담이냐면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상담이 있어요.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 또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을 잘 지킬 수 있는 보호 능력,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다루는 상담 영역이 있어요. 네. 이건 장기적으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또 멈추고 이럴 때는 또 경력 단절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럴 땐 새일센터를 한번 가봐야 돼요. 여성들을 위한 새일센터라는 게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전공, 내가 했던 일의 이력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매칭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일을 할 기회를 갖겠죠. 그럴 때가 되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내 일은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가능할까요? 노력해볼게요. 좋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딸이 바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 딸 어엿한 성인이죠. 네.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 불안이 높아요. 저는 밤새 어떻게 될 것 같은 하루라도 톡이나 통화를 안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딸은 태어나서부터 아팠거든. 근데 그거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엄마 평생을 뛰어다녔어요. 이 딸 손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 다 제끼고 아들 다 제끼고 이 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까지 왔어요. 고생 많았고 애썼고. 우리 따님 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엄마 고맙고 미안해. 사랑해. 아니야, 괜찮아. 친구 같은 딸이에요. 이 딸이 아파요. 그런데 걱정할 만큼 아프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3년의 일도 했었어요. 1년의 일도 했었어요. 그리고 단기 알바로 해서 몇 개월이었지만 그것도 참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본인이 알아서 잘한다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회복해.
행복해요. 새로운 시작을 잘해서 엄마를 좀 안심시켰으면 좋겠어요.